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생기는지는 한번 봐야 되니까 아저씨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돼서 나중에 얼굴도 서로 모르고. 여러분 이번 학기에 배울 수업의 내용은 IT하고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아마 IT를 10번 정도 하게 될 거예요. 중간 시험은 10번째 날, 그러니까 5주차 일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5 거버넌스를 이제 그다음에 하게 돼요. 지금 마스크를 괜찮죠, 이거? 제가 약간 수업 시간에는 망사형은 안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건 된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챕터 5 거버넌스를 아마 한 5번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6에 있는 IT 오딧은 감사 시간에 이제 오딧 시간에 이제 나오는 IT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오딧에서 IT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고요. 수업을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른 학기에 찍어놓은 거를 이제 거의 내용이 이제 여기는 사실 제가 크게 바꾸질 않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좀 뻔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수업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시간을 봐가면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챕터 6는 동영상으로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진도는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책이 바뀐 게 수강생 여러분들의 이제 요청에 의해서 멀티플의 대부분의 문제를 부록으로 뺐어요. 거기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뒤에 멀티플을 보시면 몇 페이지, 중간에 간지가 좀 있으면 좋은데 없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실 때는 좀 접어놓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거기가 267페이지부터가 이제 계속 다 멀티플이에요. 근데 제가 챕터 표시를 좀 해놨어요. 이제 이건 챕터 1의 거다, 뭐 2다, 3다 이제 이런 구분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대로. 예. 그래서 이제 쭉 멀티플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어떻게 풀 거냐면 수업 시간에는 챕터 1이 끝나면 이제 그 사이에 챕터 안에도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설명하는 게 좋은 거는 이제 거기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챕터 1이 끝나면 뒤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할 거고, 뒤에 있는 문제에도 많은 부분이 해설이 있어요. 해설이 없는 것도 있는데, 해설은 없는 거는 또 보면 이렇게 사실 좀 뻔해서 없는 것도 있고. 예. 여러분 이제 다른 과목하고 틀려서 IT는 이렇게 굉장히 그 문장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익숙해지는 거에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전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 같아도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 중에 자기 영역만 이제 대부분 아는데, 우리는 회계사가 그 기업의 감사를 할 때 감사를 하는 그 기업의 대상 시스템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산을 배우는 거고, 두 번째는 감사를 할 때 전산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산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접근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내부 통제의 구체적인 컨트롤 액티비티도 그 방법 자체가 IT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로 하면 출입 통제 같은 경우, 들어가시려면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레티나라고 해서 홍채를 이제 이걸 쓰니까 알바름도 안 되는데 그냥 대충 들으세요. 한국식으로. 그런 걸로 인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IT에서 사용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 내부 통제의 구체적인 수단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아주 명확해요. 많은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책에서 한 50페이지를 줄였어요. 사람들이 내용을 확 줄인 게 아니냐, 오히려 내용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편집을 하면서 그런 고생을 좀 했는데 책을 다 바꾼 이유는 뭐냐면 멀티플 문제를 뒤로 빼야 되니까 어차피 페이지가 다 바뀌어야 돼서 이럴 때 책을 바꾸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책을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바뀐 걸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버넌스는 그래도 뒤에 괜찮은데 IT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쪽에 전혀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참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용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얘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기술적인 어려운 얘기를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는 경영하게 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이게 무슨 개념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IT를 설명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강생분들 중에 영어가 너무 많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는데, 거꾸로 한국말을 많이 쓰시면 한국말이 너무 많다. 이게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건 진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그 수강생들이 진짜 거의 절반이 나눠지거든요. 한글을 많이 쓰면 한글을 많이 썼다. 근데 시험은 어차피 영어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한글로 이렇게 가로로 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좀 표시를 해놨는데, 어쨌든 수업을 뭐 이렇게 막 영어로 얘기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보신 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거를 좀 잘 이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은 쉬운데 뒤에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이제 다 거의 피우고 계시죠. 첫째 시간에 오버뷰라고 하는 내용을 하는데, 이게 오버뷰가 아니에요. 전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 요약해 놓은 거라서 조금 어려워요. 특히 이제 뭘 중심으로 오버뷰를 해놨냐면 IT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놓은 거예요. 거버넌스는 약간만 얘기가 있고, 시험은 뭐 IT랑 거버넌스랑 뭐 거버넌스 5, 챕터 5 하나지만 저거 굉장히 그 양도 많고 실제로 설명드릴 내용도 많아서 저기를 챕터를 원래 3개로 나누려다가 그러면 너무 이렇게 많아 보여서 제가 줄여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오버뷰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은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보면 MIS라는 과목이 있는데 MIS 개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그 챕터 하나 안에 다 넣어놨어요. 대학 경영학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와 관련한 얘기들을 하게 돼요. 여기는 중요해요. 거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빅데이터나 이런 얘기도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얘기. 이게 이제 회계사들한테도 중요한 얘기가 돼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챕터 3는 커뮤니케이션인데 통신이나 이런 것도 있고 보안이나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도 중요한데 뒤에 챕터 3, 4는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 시험을 여기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는 분마다 보는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IT라도 어떤 사람은 챕터 2에서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챕터 4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여러 번 보시면 아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첨부 DB만 나왔다. 다음에 DB 열심히 공부해 갔더니 그 다음에는 다 보안만 나와서 DB는 한 문제도 없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개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합치면 굉장히 범위가 넓지만 문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원래 회계사 시험이 좀 그래요. 거의 어느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데 내가 공부한 거가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부는 전부 다 해놓으면 어느 영역에서 그 관련된 거를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 챕터 4는 이제 내부 통제나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IT를 어떻게 비즈니스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 뭐 거창하진 않아요. 세부 내용으로 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번째 정도 될 거고, 챕터 5는 거버넌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내부 통제, ERM, 그 다음에 각종 레귤레이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하고 많이 겹치나요? 오디트하고 많은 부분이 겹치게 돼요. 그래서 오디트를 들으신 분이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BEC의 IT하고 거버넌스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마무리하실 때 듣는 게 좋은데, 내가 시간상
이번에 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복습을 잘 하시고 또 동영상 수업도 많이 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부록은 제가 부록 1만 주로 하게 되고요. 2번, 3번은 안 해요. 플로우 차트는 안 하는데 넣어놓은 이유가 이렇게 책들 중에서 플로우 차트를 넣어놓은 책이 있는데 요새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책들마다 빼질 않았기 때문에 가끔 훅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는 순서대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이 혼자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서 거기 그냥 넣어놨어요. 리튼 커뮤니케이션은 중간중간에 얘기는 하겠지만 부록 3에 있는 것도 있고 중간에 이제 책 중간에도 있는데 리튼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IT보다는 거버넌스에서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아마 이건 1시간 정도, 첫 번째 시간 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면서 책하고 따라가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버뷰의 첫 번째는 뭐냐면 IT라는 말을 제가 써놨는데요. 이 과목이 IT 앤 거버넌스니까 첫 번째가 IT고 두 번째가 거버넌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IT라고 하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컴퓨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완전히 비전공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시면 컴퓨터를 활용해서 내가 기업에서 처리하고 만들어내고 싶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 결과물 이렇게 약간 말을 바꾸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건 지금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에서 원하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자, 기업에서 원하는 정보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재무제표예요. 그죠?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들어가서 그걸로 바꿔져서 만들어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보고 우리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 보게 되면 그 과정 전체를 우리 IT라고 불러요. 그러고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이 분야에 권위 있는 분들이 쓴 내용들을 제가 영어로 쓴 건 대부분 제가 요약해서 원가 같은 경우는 제가 요약해서 많이 써놨는데 제가 직접 쓴 게 많은데 여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건 또 오히려 시험 측면에서도 그렇고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좀 모아놓은 약간 백과사전 같은 걸 이번에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일렉트로닉 스토리지 그 다음에 뭐 리트리브를 뭘 빼낸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매니플레이션 조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브 데이터 데이터를 그렇게 한대요. 일렉트로닉 스토리지는 이제 저장 장치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일렉트로닉이 빠지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 자체를 스토리지는 일렉트로닉 스토리지로 배웠어요. 그냥 비전공자인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스토리지는 창고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렉트로닉이라고 쓴 거죠. 우리는 그냥 스토리지 하면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컴퓨터 안에 있는 저장 장치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저장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빼고 조작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조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런 것과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conversation into human usable form.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 안에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폼으로 있는데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폼으로 바꿔서 이런 말이 왜 써있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컴퓨터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렇게 하기 위한 all encompassing 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모든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묶어 놓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IT라고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가로 열고 스타디, 디자인, 디벨롭먼트, 애플리케이션, 임플리멘테이션, 서포트 오브 매니지먼트, 컴퓨터 베이스드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 말은 그냥 이제 단어를 하나씩 해서 뒤에 컴퓨터와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얘기 지금 썼는데 이제 그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제 그런 얘기들하고 뭉쳐서 그냥 이거 다시 IT라고 정의를 한 IT 입장에서 얘기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쓴 사람, 그 말을 쓴 사람이 IT, 미국 IT 협회라고 하는 데서 쓴 거고, 그 위에 있는 말은 경영학자들이, 경영학과 수강생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쓴 말 중에 제가 좋은 말을 좀 가지고 온 거예요. 시험에 뭐 이 용어의 뜻이 나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I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IT를 구성 요소를 조금 얘기를 해요. IT라는 건 어떤 구성 요소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아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를 하드웨어라고 그래요. 하드웨어는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있는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는 말은 그러니까 미국 애들한테 컴퓨터라는 말을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 영어는 같은 자기가 하는 말 중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우린 말하고 아니 진짜 어순도 반대지만 그런 것도 반대지. 우리나라 사람은 강조하고 싶은 말은 같은 말을 여러 번 쓰죠. 막. 근데 미국 애들은 반대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하드웨어라고 말했다가 디바이스라고 말했다가 머신이라고 말해요. 다 기계니까. 예. 그 하드웨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기계 장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들고 다니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컴퓨터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요. 그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이렇게 다 만들어준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 끝날 때 여기까지 설명 갈지 모르겠는데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하드웨어는 물리적으로 있는 기계 장치이지만 이 기계 장치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을 내려주는 걸 명령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명령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동을 해라. 그러니까 카피, 복사를 해라. 딜리트, 삭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무슨 저장, 삭제, 복사, 붙여넣기, 페이스트 이런 것들이 다 명령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불러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방대한 범위가 있고 사실은 하드웨어가 중요해, 소프트웨어가 중요해라고 물어보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소프트웨어를 잘 이제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야 되죠.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은 두 가지 회사들밖에 없죠. 의학이나 화학 쪽하고 또 뭐가 있나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그거 말고도 버는 데가 있긴 있어요. 하드웨어 중에서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있나요? 그죠? 반도체나 뭐 여러분 그렇게 보면 텔레비전,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이것도 하드웨어죠. 그거는 좀 기술이 어려워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만드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 그런 회사들이 일부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도 품질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게 제일 좋고 디스플레이도 우리나라 게 제일 좋죠 사실. 어디 뭐 이렇게 일본 거보다 또 좋아요. 그런 건 잘 만들어요. 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의해서 다 움직이죠. 돈이 제일 많은 부자도 빌 게이츠인데 그 사람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구분으로 나눠져요. 거기 뭐 써있는데 OS 이건 들어보셨겠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 앱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을 해야 돼요, 그죠? 서로 다른 디바이스 간에 왔다 갔다 하면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신을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경영학에서 얘기할 때 처음엔 하드웨어 기업이 성장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더 성장을 하고 그냥 마지막에는 네트워크 기업이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드웨어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하드웨어를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 번째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줄임말도 잘 써요, 여러분. 줄임말로는 뭐 이렇게 또 IT는 짜증나는 게 다 줄임말을 써요. 하드웨어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트워크도 당연히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건 별로 못 받고. 아직 이건 여러분 그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자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보통 CPA 시험은 약자를 쓰면 풀네임을 써줘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안 써줘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컴퓨터는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추가로 해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보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저 입장에서 내가 보는 정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이 소위 우리가 전산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IT 전문가들이. 그래서 사람은 IT 전문가고 유저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다섯 가지를 우리 IT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T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쭉 배워 나갈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버넌스라는 말이 있는데, 거버넌스는 그리스어의 키를 잡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버넌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거버넌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략하고 관리감독, 오버사이트.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략을 세워서 어디로 가자라고 하고,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게 하는 게 오버사이트예요. 계속 이제 체근을 해서 그 일을 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가면 여러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역량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버사이트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잘 챙겨서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는 거죠. 그거를 오버사이트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전략과 오버사이트.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돈을 계속적으로 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기업의 정관의 목적에 있는 대로 기업이 생존하는 거죠.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다른 거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전략과 그거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서 가는 건데 이 오버사이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냥 오버사이트 그러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가 경영을 하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규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규제가 많지만 미국도 규제가 많죠. 특히 소비자와 관련한 규제는 우리나라는 좀 반대인 것 같은데 미국은 소비자와 관련된 규제가 많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규제는 좀 적은 편인데 근데 이제 그 규제를 만약에 레귤레이션을 어기게 되면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회사 망하기도 하죠. 오버사이트는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버넌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3, 4, 5번이 될 것 같은데요. 그 IT는 거버넌스를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버넌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오버사이트 세부적으로 가면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업무 절차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IT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4번, 5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잘 온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1번, 2번 기본적인 설명은 뭐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이 나오지만 이거는 이거 자체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뷰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개 주제 정도는 그냥 이렇게 리튼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대로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갖다 놓은 건데, 그 갖다 놓은 내용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걸 갖다 놨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거기서 했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CPA 수험 교재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세 번째 먼저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IT를 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적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정보는 무엇으로부터 그 욕구가 나오냐면, 우리의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을 친환경차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쪽으로 간다면 내가 보고 싶은 정보도 그쪽이에요. 그죠? 그런데 회사가 주는 정보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그게 서로 얼라인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략에 맞춰져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2번이겠네요. 예. 1번은 뭐냐면 IT 자체가 좀 전략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뭐 있으면 다 투자하고 막 여러분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 거를 비전공자는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기업들이 IT에 투자를 하면서 헛발질을 많이 해요. 그 돈을 막 이렇게 헛돈을 쓰는 거죠. 이런 걸 했는데 이 IT는 문제가 뭐냐면 다 하고 났어요. 그럼 결과는 그냥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건데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면 정말 좋아요. 근데 만들어 놨더니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제대로 이제 보고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 전략과 잘 안 맞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럴 수 있죠. 또 안 하면 실패를 할 수도 있죠. IT는 실패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IT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냥 여러분 그냥 첫 시간이니까 IT 전문가는 프로그래머가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데 프로그래머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프로그램을 짜는 거니까.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고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하자. 네, 이런 거는 이제 컨설턴트라고요. 네, 그런 것이 되게 또 중요한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즈니스 요구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제가 in adequate scope and agility 지금 설명은 같이 했는데 지금 책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3번은 전략과 IT가 안 맞는다. 그 다음에 IT도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요구사항에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만들었는데 요구사항이 바뀌면 또 달라져야 된다. 이게 그 최근에는 정말 특히 세 번째 이 민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시험 보러 갔을 때 이런 말 쓸 줄 알면 리튼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런 말 쓸 줄 아셔야 돼요. 민첩성이 이 미국 사람들 이 회계사 시험을 지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난 5년 사이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변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은행 가시나요? 다 인터넷 뱅킹 아니면 모바일을 쓰시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플랫폼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 말고 IT를 가지고 상품도 많이 만들어요. 그 전에 없었던 상품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상품들을 누가 출시를 했는데 바로 저도 따라는 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고 그러면 회사 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비즈니스 요구가 변하면 거기에 대해서 잽싸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IT 체계를 만들느냐 못했느냐. 그러면 전산을 만들 때 변화를 고려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느냐 못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세 번째 얘기는 IT와 전략은 맞아야 되고 IT도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된다. 여기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외우지 마세요. 네 번째 거 보시면 IT나 비즈니스 전략에서 IT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세 개를 제가 크게 써놨는데 하나씩 이제 볼게요. 일단 1번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1번은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 썼어요? 제품을 차별화하는 거죠. IT를 활용해서 제품을 차별화하고 뭐 서비스를 추가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가만히 생각해봐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요새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코로나 된 이후로 뭔가 많이 변했어요. 훅 변해가고 있는 걸 저도 많이 느끼는데 그 안에 보면 이 차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것까지 안 나는데 혼자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IT를 활용하면 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말하면 이제 가상현실 같은 거예요. 혼자서 놀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돼, 이제. 점점 세상이.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했는데 얘는 못했어. 이러면 뭐,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나중에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내용에 보면 뭐, 인터넷을 사용하고, 신기술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차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스트 리더십이라는 건 IT를 활용하면 원가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요즘 우리 얘기하는 거 중에서 요새 그 막 어제도 이제 저 저녁을 먹는데도 막 뉴스에서 얘기가 나오던데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택배 노동자들의 뭐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가 물류혁명을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물류의 혁명의 핵심 IT예요. 그래서 IT를 활용해서 물류혁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류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뭔가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표준화해 가고 이렇게 해서 하면 분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겠죠. 근데 배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하늘 상공에 비행체가 뜨기는 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제가 어느 아파트를 갔어요. 아파트를 가서 택배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다 돌리면 1시간이 걸려요. 근데 오늘 배달할 게 7개예요. 그리고 제가 조그마한 드론을 가져왔어요. 드론을 3개를. 그래서 어느 집으로 드론, 어느 집으로 드론 이렇게 드론으로 배달하고 갔다 오고 이거를 원거리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근거리에서는 이게 굉장히 쉽죠. 그러면 이 사람이 택배 물건을 배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자기는 배달이 된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달된 장면을 어떻게 해요? 찍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IT를 활용을 하면 근무 시간도 주 52시간도 맞추면서 뭐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생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자, 몰라도 그냥 들어두세요. 뒤에 또 얘기가 나올 거니까.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막 근로자들이 막 이렇게 뭐 죽어라 살아라 그러고 막 데모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RPA라고 요즘 말을 하는데 자동화를 하면 공정의 과정,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의 8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하나 있죠. 근로자가 필요 없죠. 대신 일하는 근로자는 월급을 많이 줘도 돼요. 어차피 제품값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가 시간에도 얘가 얘기를 하지만 얼마 안 돼요. 제조업체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런 자동화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원가가 혁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전산이 나왔을 때도 원가 혁신을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자재 관리 같은 경우. 자재 관리는 전산이 없으면 자재별로 재고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자재가 뭐 한두 개면 관리를 하는데 100개, 200개, 1000개, 2000개 가면 무슨 자동차 회사 같은 데 가면 1000개, 2000개가 10,000개, 20,000개 이렇게 가는데 보통 자동차 하나에 부품이 3만 개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산으로 관리를 해주면 그 관리하는 인력과 비용이 크게 줄어. 여기서부터 사실은 전산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날의 왜 IT의 효용이. 그래서 원가에 대한 이제 효과가 굉장히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1번은 뭐냐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퍼라는 말이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퍼라는 말이 있는데 줄여서 DT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수작업으로 하던 비즈니스의 모습을 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있던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제일 얘기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권이고 금융권에서도 보험회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디지털 트랜스퍼라는 말을. 이거는 제가 안 써드려도 알겠죠? 디지털 트랜스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영업사원이 설계사가 가서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그런 거에서 설계 자체를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기술로 할 수 있거든요. 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설계사가 필요 없죠. 근데 이게 설계사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국가 간의 규제만 만약에 없으면 모두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실손보험이나 이런 건 해외 걸 못 들지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직접 미국에서 한국에 사이트 열어줘서 생명보험을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IT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터넷 플랫폼이죠. 그리고 모바일도 인터넷 플랫폼이니까 이거를 활용을 하면 새로운 상품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국가 간의 이제 규제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지만 근데 같은 나라 안에서도 작은 회사가 굉장히 이걸 아이디어를 좋은 걸 만들어내면 큰 회사들을 한 번에 금융기관의 경우에 넘어갈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누구에서? 카카오뱅크에서 경험했죠. 몇십 년 된 은행을 그냥 한 번에 다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데가 뭐 핀테크, 테크핀이라고 그래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IT 혁신을 통해서 뭐 그러니까 약간 자동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도 새로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옛날엔 불가능했어요. 그 보험 상품을 만들 때 굉장히 세부적으로 옵션을 나누는 게 보험 상품은 원래 불가능해요. 그 액추얼이라 계리 계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IT를 활용하면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왜? 그 에비던스를 확보를 해야 그 세부적인 걸 만족을 시켜주는데 이걸 IT로 만들어서 해주면 되니까. 뭐 그리고 또 이걸 활용해서 지금 나온 자동차 보험 있죠? 캐롯이라고. 걔는 그냥 한 달에 얼마 타면 얼마 보험료 내는 거죠. 이런 거는 자기 차에 뭔가 장치가 달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되면 그 다음 달에 보험료 내는 거 그냥. 그죠? 이런 거 사람들이 좀 더 알게 되고 그러면 다 그렇게 바꿔가려고 아마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서운 변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즈에서 쓰고자 했던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의 IT 역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원가 절감도 할 수 있고 제품 차별화도 할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내부 통제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내부 통제는 어디예요? 여기에 나오는 거니까. 예. 여기서는 그 정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이제 IT 역할이 있죠. 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여튼 프로세스에 불필요한 건 좀 없애고, 그죠? 그냥 아무래도 자동화가 될 테니까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될 거고, 그죠? 필요 없는 절차는 생략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IT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여기 써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딱 보니까 첫 번째 말이 조금 value added system in the compan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의 이 프로세스를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액티비티, 프로세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활동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가치가 있는 활동. 두 번째는 가치가 없는 활동. 이게 이제 가치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가치가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해 회사가 돈을 벌려고 하면 영업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물건을 개발해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이런 건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되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돼. 창고도 지켜야 돼. 야간에 경비도 서야 돼. 이런 것들은 가치가, 그러니까 돈 버는 가치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비부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활동별 원가 계산에서도 그 밸류 에디드 액티비티하고 난 밸류 에디드 액티비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돈 버는데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처음에 전사는 목적이 뭐였냐면 돈 벌지 않는 쪽의 일을 그런 것과 관련한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경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기술에서 하나만 업그레이드가 되면 경비는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로봇은 있죠. 있지만 비싸죠. 근데 로봇이 좀 싸져서 로봇 경비원이 만약에 있어요. 로봇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 일은 없어졌대요. 근데 걔가 창고도 관리할 수 있어요. 로봇이 창고를 관리하면 도난을 당할 위험이 없어요. 원래 창고에 그 안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창고지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가져가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비부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면서 부가가치 활동은 이제 크게 업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거 없애주고 한 두 번째 세트는 여러분이 이걸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죠? IT라면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단순 반복적인 일을 컴퓨터한테 주는 거예요. 단순 반복적인 일을 컴퓨터한테 주면 이제 제가 이제 RPA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나오는데 오늘은 궁금하게만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학습 의욕 있으신 분은 찾아봐요.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여러분 이해하는 도움이 돼요. 책 뒤에 다 써 있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풀네임 쓰기 싫어서 다 써놨어요, 책을 웬만하면. 그리고 수업 시간도 좀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뭐냐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사람은 좀 더 하이레벨한 일을 한다는데 이게 이제 또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하이레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이 레벨을 할 수 없는 인간은 뭐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막 요새 나오고 있는 그런 디지털 전환 관련한 인간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째 가기 전에 제가 멀티플을 하나 넣어놨어요. 중간에. 2017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뒤에다 넣어도 되는데 요 얘기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릴리즈 퀘스천은 새롭게 문제를 내주는 것도 있고 뭐 잘못 약간 뭐 많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주로 새로운 문제예요. 새로운 문제인데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문제를 바꿀 수도 있고 방향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냐면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뭔가 만들어 넣었나 봐요. 임플리멘테이션은 설치라고 합시다. 셋업이라고 할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를 하고 이제 하는데 뭔가 이거 하는 게 뭐냐면 경쟁적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 회사는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이 뭐라고 써 있어요? 옵티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최적의 프로세스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맞게 얼라인한다. 그렇게 하면 또 문장 뒤로 다시 올라가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데 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비교 우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what should I do?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죠? 컴퍼니 빼고 그냥 우리 영어로 그냥 얘기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너는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 이게 답인 거예요. 요게 이렇게 제가 이걸 구글을 찾다 보니까 이게 한 문장으로 된 어느 교수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마 그 교수가 냈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다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하고 그다음에 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만 거놓고도 제일 그런 것과 연결해서 그럴싸한 얘기를 찾아보면 읽어보면 또 쉬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기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 이건 뭐 지금 그런 얘기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얘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 문장을 안 읽어도 B번 같은 답은 없어요. 우리 IT에. 제가 이게 다는 못 해드리니까 지금 보기까지 볼게요. 여러분은 뭐 보기까지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달라는 분도 계신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다른 학원처럼 IT 따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게 시간이 그렇게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머지는 좀 응용을 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디렉트 맨파워 투 난 버틀렉 프로세스. 뭔가 사람을 버틀렉이 없는 프로세스에 집어넣는다는 게 뭐 이건 말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버틀렉이 있다는 건 뭔가 병목이 생겨서 잘 안 되는 건데 난 버틀렉은 그게 없는데 거기다 사람을 막 넣는다고?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 투 딕테이트 프로세스를 뭔가 이렇게 서술해 놓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건 어떤 거다 이렇게 설명해서 그거 보고 따라서 일하게 하는 거는 새로운 사람이 이 일에 익숙해질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경쟁, 이 문장 안에 그 말이 있는 거죠.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다른 경쟁사보다 뛰어난 혁신을 해서 경쟁적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정도 해줬다고 그게 되냐고. 이거는 사람이 맨날 바뀌어야 되는 비즈니스 표준화할 때 쓰는 말이에요. D번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얘기 안 해주시면 D번 여러분 그냥 A라고 쓰긴 해도 D번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6번째. 리스크 앤 컨트롤 인 AI. AIS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회계정보 시스템이에요.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이 과목을 그냥 바꾸면 회계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미국 애들은 책이 회계정보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학원에 지금 학점도 그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계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도 한 마시고. 간단하게 이제 거기 써놓은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썼을 때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거기 써놨어요. 잠깐 볼게요. 거기 표에 보시면 베이직 프로세스 인 매뉴얼 AIS. AIS는 정말 이 틀린 말이 사실은
매뉴얼 어카운팅 시스템이 맞는 말인데 제가 그냥 썼어요. 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에 매뉴얼을 붙이는 게 틀렸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AIS라는 말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회계 시스템 매뉴얼을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 첫 번째 저널라이즈 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표를 쳐서 분계장에 써서 넣었다는 거예요. 포스팅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정별로 묶어서 옮겨 놓는 거죠. 이거를 GL로 넘긴다 그래요. GL을 우리말로 이제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데 총계정 원장이라는 말을 전체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총자 빼고 원장 빼면 중간에 뭐예요? 계정. 회계 계정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정 코드별로 집계한 원장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묶어서 총계정 원장을 만드는 그 과정을 포스팅한다고 그래요. 자, 그럼 그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정별로 뭐를 만들어야 되죠. 쭉 계정을 모아서 이제 순서대로 쭉 놓으면 어느 계정에 기촌 얼마, 차변 얼마, 대변 얼마, 기말 얼마 이렇게 놓으면 이게 뭐예요? 이걸 시산표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해서 전산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했다? 사람이 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주산을 어릴 때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 전표를 놓고 이렇게 썸을 해가지고 계정별로 금액 놓는 거 그 시험도 보고 그랬어요. 주산 시험 볼 때. 제가 지금은 주산을 쓸 줄 몰라요. 왜냐면 너무 어릴 때 배운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은 교육을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 제가 주산이 꽤 높은 급수까지 했어요. 근데 저 지금 주산 봤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좀 여담이지만 너무 그런 거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주산도 전혀 못하고 심지어는 태권도도 배웠어요. 태권도 배웠다니까요. 하루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배웠던 적이 있었다는 것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때 주산할 때 이 저널라이징하고 포스팅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아놓고 암산하고 이런 것도 배우는 게 이제 주산으로 썸머리하고 이제 이걸 배운 거예요. 이러다가 컴퓨터 시스템이 되면 어떻게 됐냐면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으로 바뀌었대요. 인풋은 전표가 작성이 돼서 모아지면 컴퓨터가 바로 이 포스팅 과정을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웃풋으로 시산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바뀌었더니 어떤 것이 이제 좀 옛날에 생각 안 했던 그런 위험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간단하게 써놨는데 지금 보기 있는 리스크 인 컴퓨터 베이스드 시스템 뒤에가 설명을 하겠지만 컴페어 위드 매뉴얼 이렇게 해놓은 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번, 5번 여기 6-2번 여기는 이렇게 뭔가를 칠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 7번은 오늘 첫째 시간이라 말만 딱딱 치고 가는데 이건 계속해서 나중에 보실 때 여기는 꼭 보셔야 돼요. 자, 6-2에 보면 그래서 컴퓨터로 회계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매뉴얼 때와 뭐가 달라냐 했더니 이제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릴라이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틀려. 그럼 나도 틀려.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릴라이언스는 폴트 시스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그 다음에 unauthorized access to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면 unauthorized access, unauthorized change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슨 불청객 그 다음에 몰래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게 컴퓨터는 쉬워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아닌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이가 우리 다행히 종이가 아직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제가 모르는 글씨를 썼다 지우면 이렇게 지우개를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개를 지우면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죠. 지우개를 지운 거는 거의 다 찾을 수 있어요. 감사를 해보면 아는데. 근데 컴퓨터에는 흔적이 없다. 왜? 데이터를 지워버리면 끝나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회사에서 회사 2층에 개방형 화장실을 뒀어요. 1층에 안 두고 2층에 뒀어요. 그랬더니 한 1년 동안 봤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방형 화장실 누구나 가세요 했는데 2층에 놓으니까 아무도 안 오더래요. 이거 뭐예요? 무슨 물리적인 건물은 부담스러워 사람이. 근데 컴퓨터 공간상에서는 그 부담이 사라져. 용기가 생겨.
그래서 unauthorized access나 change가 막 생겨요. unauthorized access나 change가 막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해킹도 하게 되고, 해커들 잡아놓고 보면 진짜 요런 애기가 해커를 했네. 근데 건물을 가서 도둑질 하라 그러면 못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컴퓨터상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 자원이 밖으로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성과를 내놓은 거를 막 바꿔놓고, 그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사는 또 매뉴얼하고 틀려서 만들고 나면 일정한 주기로 바꿔줘야 돼. 근데 그걸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생겨. 예를 들면 우리 전사는 윈도우 7으로 다 만들어놨어. 근데 내년부터 윈도우 7은 없어져야 된대. 근데 우린 전사는 아직 안 바꿨어.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unappropriate manual invention.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있는 말인데, IT 안에 뭐가 있다? 매뉴얼이 중간에 있다. 근데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얘는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좀 보면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정도 마세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잃어버린다. 이게 IT인데 데이터를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 뭘 많이 받아놔야 돼요? 백업을 많이 받아놔야 되죠. 실제로 IT로 있는 데이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불나가지고 뭐를 잃어버릴 가능성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1세기 막 인류가 이루는 문명은 먼 미래에는 아무도 기억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컴퓨터 안에 있어. 이런 위험들이 여기 존재한다.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거 누구의 관심사항이에요? 오디터의 관심사항을 여기 써놓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정보보호. 요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ARCP에서 시큐리티, 트러스트, 시큐리티, 서비스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트러스트 서비스 중에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뭐 감사를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스트러스트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제 여기를 이제 말하자면 정보 시스템의 내부 통제가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미국 공인의 회사에서 그러면 뭘 갖고 내가 이 회사 전산이 잘 되는지를 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한번 개정을 했어요. 또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해요. Security, Availability, Process Integrity, Confidentiality, Privacy. 자, 여기서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프라이버시예요. 뭐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 우리 어렸을 때는 자, 여기 아버지 중졸 손들어. 아버지 고졸 손들어. 대졸 손들어. 아버지 대기업 손들어. 삼성 손들어. 럭키금성 손들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진짜 수업 시간에. 골 때리잖아요. 회사를 처음에 들어갔더니, 제가 처음 회사를 들어갔을 때 뭐냐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첫날 딱 와서 이제 강당에서 모이잖아요.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과장인가 하는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자세가 틀렸다. 뺐지? 똑바로 해. 이렇게 딱 해놓고 갑자기 긴장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야, 여기 서울대 아닌 애들 손 들어봐. 진짜 연수원에서 그렇게 했어요. 손 드니까 알았어. 너네 뒤로 나가봐. 자, 뒤로 빼는 거야. 그럼 서울대 몇 명이냐? 또 100명 정도 있는데 60 몇 명인데 그래. 그랬더니 여기 연구대 있니? 너 또 앉아봐. 그랬더니 이제 뒤에 그걸 빼고 내가 몇 명이 서 있는 거 몇 명이. 야, 너는 대단하게 돼 있다. 이 시험 어떻게 붙었냐? 알았어. 다 앉아. 이런 게 프라이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시대를 지내오면서 이거에 대한 법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그 징계를 받는다가 아니라 감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사이에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이건 우리만 그렇겠냐? 미국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또 미국은 또 인종도 다르고 막 다 다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되게 중요하고 뒤에 가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5번째 얘기인데 요거만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시큐리티는 프라이버시가 아니에요. 시큐리티는 거기 예를 들면 거기 그 악성 코드나 해킹의 공격이나 이런 것부터 정보 시스템이 얼마나 잘 보호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어베이러블리티나 프로세스 인티그리티는 좀 비슷한 컨셉이 있는데, 프로세스 인티그리티는 전산이 제대로 처리를 해내고 있느냐, 인풋 넣었더니 내가 원래 생각했던 아웃풋이 나왔냐, 이런 거고요. 어베이러블리티는 전산을 수루가 때 맨날 주고 있어. 지금은 전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는 이게 24시간 배송을 한다고 해놓고 뭐가 안 돼. 그런 경우에 이제 어베이러블리티라고 말해요. 그런 거를 이제 봐라라는 겁니다. 컨피덴셜리티라고 하는 것은 거래 정보나,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적 재산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것도 여기 포함이 돼요. 이런 것들 5가지 기준에서 전산이 제대로 이것을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면 시스트러스트 어시어런스를 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시간에는 5페이지까지 해서 아주 개략적인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IT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볼 건데, 앞부분에는 이게 좀 쉬운 얘기들이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험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쭉 간단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뒤에 중요한 얘기 중심으로 가도록 할게요. 10분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